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등장하는가라고 해요. 리더의 등장과, 그죠? 등장과 역할이 뭘까? 그죠? 관리자가 되지 않고는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리더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이게 리더가 개인적 역량 때문에 타웃되는 것이냐, 아니면 훈련, 교육, 이렇게 해서 길러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리더는요, 개인적 역량과 교육의 산물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화두가 있어요. 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 화두. 하나는 뭐냐면, 리더는 타고나느냐, 리더는 길러지거나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나중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화두가 되고, 거기서 리더 역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어느 게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남대학교에 리더 스피릿 연구소가 있어요. 스피릿 연구소. 리더 정신연구소죠. 그죠? 여기에서 역사와 고전의 창으로 본 21세기 공공 리더십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거든요. 여기에 서문을 보게 되면요, 훌륭한 리더의 등장과 활동, 이것은 개인적 역량이 발휘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 그 사회에서 진행된 교육의 산물이다. 어디에 중점이 있어요? 교육의 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리더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리더의 교육을 문제로 들 리더의 교육. 첫 번째, 교육 필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한 사회 리더십의 수준을 꾸준히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부시게 경제가 발전했어요. 민주주의가 이 제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 또 이 기득권층 계속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회에 속한 리더에 대한 기대치, 이거 상향 조정해야 되고요. 역할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사회의식 수준이 높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할까? 전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이, 여러분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스토리텔링. 예? 스토리텔링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이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덜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가능성이고 어떤 것이 불가능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에서요, 가치가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운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해가 좀 어렵죠? 우리가 명령 형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응? 창의적으로 행동해. 동기를 좀 가져봐. 그죠? 네 자신의 일을 지금부터 사랑하게 한번 시작해봐. 이거 돼요? 효과적이에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구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규정을 좀 지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정이잖아. 효과적이잖아요. 왜? 규정을 지키려고 하면 규정집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규정집을 안 읽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규정을 잘 지켰더니 승진했고 어떤 사람은 규정을 어겼더니 퇴출당했더라.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게 되다 보면 그것은 규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이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